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강의 듣기 전에 딱 한 분만 더 소개드릴게요. 상암북도 중앙도민회 윤동진 회장님 나오셨네요. 예, 우리 유명한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6.25 한국 전쟁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 다시는 있을 수 없는 비극을 만들었고, 또 6.25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관심을 모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지나는 때마다 6.25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은 역사와 더불어 오래 계속될 겁니다. 6.25 전쟁이 만약에 큰 불, 화재가 났다, 큰 불이 일어났다 한다고 하면 그 불씨는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화재가 나게 되면 불씨가 있는데 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너무 우리가 가볍게 보고 있는데 그 불씨는 해방되기 이전부터 전쟁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아주 좀 쉽게 말씀드리면 6.25 전쟁을 승리를 이끈 국제적인 대표는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또 한 사람은 영국의 처칠이고, 또 한 사람은 러시아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항상 모여서 또 부하들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걱정도 하고,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됐는데 1945년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면서 전 세계가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는 지구 위에 식민지는 다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식민지가 해방됐습니다. 인도는 영국에서부터 해방되고, 우리는 일본에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세계 역사에서 식민지는 없어진다. 그게 큰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문구안이 다시는 무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옆에 나라나 다른 국가를 침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모두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근데 영국의 처칠 수상이 2차 대전이 끝나고 평화의 소식 온 세계에 가득 찼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고 하니 앞으로도 전쟁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되면 세계 전쟁이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들 미국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전쟁이 났냐고. 그럼 처칠 수상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항상 자기하고 같이 앉아있는 미국 대통령과 스탈린을 보는데, 이 스탈린은 국제공산당 책임자입니다. 국제공산당 책임자이기 때문에 전쟁하고는 자기네 공산주의를 명구하니 세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때가 오면, 힘이 이루어지면 세계를 공산국가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칠은 옆에 있는 스탈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공산주의자가 있는 동안은 평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제공산주의는 어떤 거야? 이건 공산주의는 국가가 단위가 아니고 세계, 국제
공산당입니다. 거기에서는 무슨 생각하지 누가니 때가 오고 기회가 오게 되면 전쟁을 해서라도 세계를 공산화시켜야 한다. 근데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이 한 말 가운데 문관이 런던으로 가는 게 마지막인데, 유럽을 점령하는 게 마지막인데 런던으로 가는 길은 북경을 통해서 간다. 그 문관이 유럽, 영국이나 이런 나라와 같이 경제 수준이 높은 데는 공산화가 안 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로부터 전봉해가지고 가는데 중국이 첫째 목표입니다.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거의 첫째 목표고,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유럽으로 갈 때는 전쟁을 통해서 세계 통일한다. 그게 국제공산당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는데 국제공산당 책임자인 스탈린과 같은 사람들 민관이 때가 왔단 말이죠. 이제는 다 평화를 생각하고 전쟁에 지쳐서 전쟁을 다시 일으키는 날은 없다고 하는 이 틈을 타가지고서 우리가 공산화를 해야겠단 말이죠. 그 첫째 대표가 민관이 중국과 한반도인데, 한반도는 평화선을 만들 때 불행하게 38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38선은 자유세계인 미국이 점령하게 되고, 북쪽은 공산당 세계인 스탈린이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38선 북쪽에서는 민관이 남한까지 대한민국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것은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공산당의 계획 속에 민관이 한반도는 가지 않자. 그래야 받아가자고 미국과 대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다. 그래 같이 세 사람이 모였지만은 스탈린에게 원수는 누구하니 자유세계입니다. 미국입니다. 그 불씨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불씨는 언제 일어났는가? 2차 대전이 끝날 때 국제공산당의 목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들과 국제정세를 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말씀을 잠깐 이제 드리겠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내 나라에서 살겠다. 때로는 독립을 찾게 됐다. 다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25세인데 평양 부근에 있는 시골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우리 고향이 바로 만경대입니다. 만경대 접한 곳인데 그 만경대는 김일성이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김일성은 거기서 부모 밑에 살지 않았습니다. 살지 않고 고향이 거기 있고 어머니 편을 따라서 시골 아래로 가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창덕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그 학교에 다녔습니다. 5학년, 6학년을 다녔는데 해방되고 한 열흘쯤 됐을 때입니다. 동네 어른들이 김성주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간 다음에 2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다가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고향 사람들이 모여서 20년 만에 돌아온 그 김성주를 대환영하자. 그래서 모임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이 교회 지도자고 장로님들이 그리고 저는 그때 젊은 나이였는데요. 그래도 우리 마을에 대학을 나온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김 선생도 가자고 말이죠. 그래 가서 김성주와 더불어 어른들하고 있어 식사를 같이 하게 조반을 먹게 됐습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누가 김성주에게
물었습니다. 2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는데 앞으로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성주가 하는 말이 뭐니 초등학교 학생이 숙제를 외워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로 버린 거 아니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첫째가 친일파 숙청이고 두 번째가 전 국토를 나라가 차지하는 거고 세 번째가 모든 생산공장이나 경제기관은 이건 나라가 하지 개인은 못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주는 숙청하고 숙청해버리고 소작인들이 이젠 다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데가 온다고 그 6가지를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사상은 없습니다. 사상은 없는데 일찍 공산당원이 되고 공산당원의 행동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구나 말이죠. 그렇지 않고는 첫째 둘째 얘기할 수 없고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다음에 지난 다음에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니고 내가 만약 그때 김성주에게 묻기를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고 당신 가정 전부가 애선천 목사고 기독교 사회인데 종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으면 김성주가 뭐라고 그랬을까? 종교는 우리 정부가 하거나 정치가 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취급하는 거니까 그건 난 모른다고 말이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만은 종교, 기독교가 다 없어졌는데 그건 전부 당에서 했지 정치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당에서 하는 건 정치가 관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김성주가 걱정스러운 사람인데 뭐 그 한 사람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나는 내 고향에 머물고 성도는 평양으로 가서 뭐 하는지 난 이제 잘 모르지만은 그때만 보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달입니다. 이 해방이 이제 8.15인데요. 10월 달에 북한에 아주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재필도 한국에 오면 서울로 갈 사람이고 이승만도 한국에 오면 서울로 갈 사람이고 김구도 돌아오게 되면 서울로 갈 사람인데 다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은 다 서울로 갈 사람이고 김일성 장군만은 만주에 있어서 오니까 우리 평양으로 올 것이다. 근데 김일성 장군이 평양에 왔다가 서울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평양으로 올 것이다.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10월이 되니까 소식이 들려오는데 물관이 김일성 장군이 왔다, 돌아왔다 말이죠. 한영회를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김일성 장군을 보러 가자고 모였습니다. 그 아주 운동장에 같이 모이고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도 이제 다 기다리고 있고 그랬는데 그 장군이 안내해가지고 이제 김일성 장군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다고 나왔는데 바로 그것이 30대 초반인 김성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향 사람들은 성주인데 성주가 어떻게 김일성 되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민관이 속았다 말이죠. 이게 뭔가 작전이 있다면 속았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일성으로 변하고 정권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계획은 서란 군부에서 하고 있지만은 김일성 장군이 앞장서서 그 다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민관이 북한은 대한민국을 점령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는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 이게 국제공산당의 절대 소원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다 끝까지 차지하게 되면 일본은 미국이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는 절반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고 하죠. 그나도 암암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뭐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 고향을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떡하는가 하다가 우리 고향에 중고등학교를 자그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설은 있었습니다. 또 초등학교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내가 좀 도와주고 교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점점 공산화가 시작하고 김성주가 한 얘기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첫째가 누구하니 우리 학교를 재정적으로 돕던 김현석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함께 조선민주당을 했는데요. 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하니 공산주의가 다 이런 세력을 뻗기 때문에 이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고 나는 38선 넘어서 서울로 가기로 했다고 말이죠. 김생도 기회가 오면 떠나야지 여기서 무슨 일도 못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김윤석 장로님은 오다가 떠나지 못하고 고향에 38선 넘어오기를 원하고서 고향에 어머님 80 넘은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서 나가다가 보안군 북한 군대에서 붙들려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 교회 김철은 목사님은 그 후에 되니까 말이죠. 목사님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보호해드려야 한다고 그때는 산정의 교회가 계셨는데요. 그 김철은 목사님은 교회에서 절대로 혼자를 있지 않게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언제 공산당에서 납치할지 모르니까 전도 부인이 따라다니고 또 사모님이 옆에 있고 혼자 가는 일은 절대 없이 보호해드렸는데 한 번 김철은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을 찾아오던 사람이 옆에까지 와서 전화를 걸고서 나 여기 좀 들렸다가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십시다 하고 전화니까 김철은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서 거기까지 왔냐고 그럼 내가 나갈게 나가서 같이 가자고 말이야. 그때 혼자서 한 15분 걸어가는 거리밖에 안 돼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어디 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서울 6개월 때 서울로 오셨고요. 따님도 오셨습니다. 그 따님을 만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15분 동안에 소식 없어지고 말았다고. 그 다음에 전혀 아무 소식도 모른다고. 그게 바로 뭔가니 당에서 하는 일은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보고 물어보라 그러면 6.25 전쟁을 북한에서 언제쯤부터 생각했는가. 공산당 간부는 그때부터 준비했고요. 김일성 정권이 좀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을 남쪽을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는 건 아주 공식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기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저는 서울로 왔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만드는데 2년도 되기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